분명히 방학을 했는데 아침부터 수업을 들으니까 짜증나는 거 알아요. 그치? 어쩌겠습니까? 기왕하는 거 열심히 한번 해봅시다. 다들 못 일어나면 또 자, 우리 한번 18번부터 한번 펴봅니다. 18번 문제부터. 오늘은 첫날이니까 18번, 19번을 해드리고 다음 시간부터는 18번, 19번은 조금 건너뛰고 할 거예요. 알겠지? 자, 그래서 선생님이 아까 전에 문제를 조금 효율적으로 푸는 방법을 알려드린다 그랬죠. 배명 친구들은 그냥 한 번 더 복습한다고 생각하고 들으세요. 알겠지? 필기도 하시고, 알겠지? 필기도. 대답 잘하면 되겠죠. 아는 거니까 안 듣는다 이러지 말고 아는 거니까 대답 잘하시면 되겠죠. 자, 18번 문제는 유형이 어떤 유형이냐면요. 자, 일화, 사례, 경험담입니다. 아, 미안해 진짜. 야, 네 말이 맞다. 야, 미안해. 편집글다. 편집 그리고 안내문입니다. 안내문, 경고장입니다. 선생님, 이거 오른쪽 노트가 내가 니네 노트를 안 가지고 다니는 걸 알기 때문에 오른쪽에다 내가 노트를 만들어 놨어요. 거기다가 이제 필기하시면 돼요. 18번 글은 편집 그리고 안내문이고 경고장입니다. 편집글, 안내문, 경고장입니다. 얘네들은 특징이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편지를 쓰거나 전화를 하거나 할 때 항상 뭐가 있죠? 용건이라는 게 있죠. 용건. 그치? 용건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얘네들은 항상 말하고자 하는 바가 명확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앞에 부분은 방금 하원이가 얘기한 것처럼 뭐가 있죠? 서론이 뭐예요? 상황을 설명을 한다라는 거죠. 나 지금 이런 상황이야 라는 걸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맨 앞에 내용은 거의 주제가 될 확률이 없어요. 편집글이나 안내문 같은 경우에는 상황 설명을 하고 난 다음에 뭐라 그랬죠? 필자가 어떻게? 직접적으로 의사를 전달한다라는 거죠. 직접적인 의사 전달 표현이 반드시 들어갑니다. 그래서 명령문이라든지 부탁 표현이라든지 같은 것들이 직접적으로 나와있죠. 뭐 ask 목적어 투부정사라든지 would like 목적어 투부정사라든지 please 어쩌고 저쩌고라든지 명령문으로 시작을 한다든지, 그지? I wonder if 이게 약간 정중한 표현이죠, 그지? I wonder if you could 어쩌고 저쩌고 이런 식으로 가면은 그러면 좀 정중한 부탁 표현이기도 하죠. 그런 표현들이 반드시 나와 있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됐니? 한번 봅시다. 간단해요. Thank you for deciding to send your child to Gibson Summer Camp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앞에 상황 설명한다 그랬죠? 깁슨 서머 캠프에 소연 재관이 좀 깨워라. 뭐하니? 정신 차려. 자, 깁슨 서머 캠프에 당신의 자녀를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내용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보니까 We have found. 자, 우리 요런 거는 바로바로 삽입절 처리할 수가 있어야 돼요. Over the past few years. 요거 바로로 바꿔버릴까요? Over the past few years. We have found. 그럼 대절이랑 연결이 된 거죠. 그치? 대절이 목적어가 되겠죠. Text messages are the most reliable form of communication. So we are asking for your permission to contact your child.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알아냈어요. 뭐를? 대절을. Text messages are the most reliable form. 뭐? 텍스트 메시지, 문자 메시지가 가장 믿을 만한 폼이다. 뭐의? 의사소통의 형태, 형식이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 자, so에다가 동그라미 표시하시고, 자, 문장 맨 머리에 뭐가 나왔어?
원인과 결과가 나온 거나 마찬가지죠. so로 이어지는 내용은, so라는 접속사로 이어지는 내용은 결과입니다. 맞지? 그래서 원인과 결과로 이루어질 때는 그때는 결과 쪽에다가 우리가 포커싱을 잡아주시면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 so부터 끝까지 형광펜을 쳐주시면 되겠죠. We are asking for your 뭐래요? permission. 너의 허락을 구합니다. 근데 어떤 허락이냐면 to contact your child. 너의 아이에게 연락을 할 허락을 구하고자 합니다. 라는 내용이잖아요. 뭐가 나왔죠? 부탁하는 표현이 나왔어요. 맞지? 허락을 구합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서 멈추고 선택지로 갈 수 있는 이유. 그 다음 문장이 뭐예요? By completing the form, you will be giving us permission. 같은 내용이죠. 그 다음 내용 뭐예요? We understand if you do not wish to grant this permission. 우리는 이해합니다. 네가 어떻게 하더라도 네가 허락을 해주지 않더라도. 선생님 뒤에 보니까 but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but은 역접이라고 배웠는데요. 자 앞에 봐봐 여러분. but이라는 표현은요 역접이 맞아요. 그지? 역접이 맞아요. 근데 역접이 아닌 경우도 있는데 대부분은 역접이 맞아요. 근데 전체 글의 흐름을 완전히 전환시키는 but이냐 아니면 앞문장과의 연결 아니야 너 아니야. 앞문장과의 연결고리만 가지고 있는 but이냐 그지? 그걸 구분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전체 글의 흐름을 갑자기 다 뒤집어 버릴 수 있는 but을 보고 있는 것이냐 아니면 이 but이 앞문장만 가지고 역접을 하는 것이냐 그걸 보고 봐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경우에 뭐예요? 앞에 내용이 뭐였어? 우리는 당신이 허락을 해주지 않더라도 이해합니다 라는 내용이잖아요. 그치? 그래서 But we ask that you complete this form indicating your preference. 뭐라고 하고 있죠? 다시 어디로 돌아왔어요? 그렇지만 이 양식은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어? 채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다시 궤도로 돌아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헷갈리지 않고 아까 전에 우리가 잡았던 형광펜첩도 보고 아이에게 연락을 하는 것을 허가해달라고 요청하기 위해서 그 부분이 어디? 선택지에 나와있죠? 정답은 4번이 되겠죠. 그치?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우리 19번 볼 텐데 19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까 잘못 적었었죠. 그 내용입니다. (19번) 글 같은 경우에는 일화 사례 경험담입니다. 일화 사례 경험담입니다. 얘네는요 어떻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냐면 우리 어렸을 때 읽었던 이솝 우화라든지 전래 동화라든지 그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을 생각해 주시면 돼요. 얘네들은 항상 우리가 어렸을 때 침대에서 엄마 아빠가 읽어줬을 때 또는 내가 혼자 읽었을 때 어디에 뭐가 있죠? 항상 뒷부분에 뭐가 있죠? 두 글자? 교훈이라는 것이 있죠. 그게 그 동화책의 뭐예요? 주제예요, 주제. 그치? 그래서 항상 글의 후반부에 포커싱이 맞춰진다라는 겁니다. 글의 후반부에 포커싱이 맞춰진다라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지문이 이렇게 있을 때요. 자, 얘네들은 어떤 식으로 나와요? 심경이나 분위기로 나오죠. 심경이나 분위기 추론을 하는 문제죠. 그랬을 때 지문이 있다고 쳤을 때 글의 후반부에 무조건 뭐가 들어가 있어? 주제가 들어가 있다 보니 딱 반 잘라서 밑에만 읽으셔도 무방해요. 시간 아끼라고 처음부터 보고 있지 말라고요. 알겠지? 이 뒷부분만 읽어도 심경이나 분위기는 충분히 추론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풀다 보니 이 출제하는 사람들이 조금 머리를 써서 어떻게
신경 분위기에 뭐 도네요? 변화도 내요. 자, 그냥 신경 분위기일 때는 이 반만 읽어주시면 된다 그랬습니다. 근데 신경 분위기 변할 때 오히려 더 쉬워요. 오히려 더 쉬워. 이때는 반드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여기 앞부분이랑 여기 뒷부분이랑 어때요? 명확하게 반대예요. 맞지? 반대는 꼭 아니라도 뭔가 바뀔 수가 있단 말이에요. 맞지? 그래서 앞부분을 읽다가 신경이나 분위기가 파악이 되는 무언가 딱 키포인트 있죠. 그치? 뭔가 엄청 기쁜 상황이라든지 뭔가 엄청 무서운 상황이라든지 뭔가 엄청 슬픈 상황이라든지 그런 걸 나타내는 딱 내가 봤을 때 확인이 됐어. 그러면 원래 우리 반 밑으로 뭐라 그랬죠? 더 과감하게 보셔도 돼요. 어디? 반의 반부터 보셔도 돼요. 이 부분만 읽으시면 나와요. 그리고 대부분은 이렇게 선지가 1번 하고선 1번에 몇 개 나와있죠? 2개 나와있죠. 2번에 2개 나와있죠. 이런 식으로 나와있는 경우에는 한 개만 제대로 맞추시면 나머지 하나는 딸려오는 경우도 많아요. 알겠죠? 그렇게 한번 우리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그럼 앞부분에서 얘는 변화죠. 그럼 앞부분에서 우리가 신경이나 분위기를 파악을 해야 돼요. Jill이라는 사람의 신경에 대해서 우리가 보는 거야. Jill is driving her two young sons to the movies. Jill이라는 사람이 아들 2명을 영화관에 데려가려고 지금 차를 운전하고 있어요. After the third time that the kids have quarreled. quarrel이 무슨 뜻이죠? 싸우다라는 뜻이죠. 다투다, 싸우다. 아이들이 3번 다투고 난 다음에 she pulls over. pull over이 뭐예요? 단어가 이렇게 모자르죠. 그러니까 니네가 pull over이 뭐예요? 차를 세우다라는 뜻입니다. pulls over the car, turns around. 그래서 몸을 딱 돌려가지고 and screams at them at the top of her lungs. 어떻게? 딴 건 딱 몰라도 스크림은 알죠? 뭐예요? 소리 지르다. At the top of her lungs. At the top of one's lungs 하면은 힘껏 목청껏이라는 뜻이에요. 폐가 끝까지 차가지고 그렇게 소리를 친다는 얘기야. Enough. 요 정도는 알죠? 우리 영화나 드라마 같은 거 보면 enough 무슨 뜻이에요? 그만. 그렇지. 그만해라는 뜻입니다. 지금 어떤 상황이죠? 빡이 쳤어요. 그죠? 빡친 상황입니다. 됐지? One more word and nobody goes to the movies. 한마디만 더 하면 우리 영화관 안 가. 이런 뜻이죠. 다 됐어요. 어때? 화났어. 뒤쪽으로 우리 가보면 돼. 어디부터 보면 돼? 일단 우리가 반의 반부터 봐도 된다 그랬으니까 선생님 봤을 때는 맨 마지막 문장만 봐도 상관은 없거든요. 근데 우리 처음이니까 밑에서 한 4번째 줄, 3번째 줄 거기부터 한번 봅시다. The kids were just being kids, she thinks. 애들이 그냥 애들 한 건데 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죠? How could I have lost it? 자, lose라는 말에 뭐가 있냐면요. lose라는 말이 무슨 뜻이 있어요? 뭐뭐를 참다라는 뜻이 있어요. 어떤 울음, 웃음, 분노 이런 것들을 참다라는 뜻이 있어요. And scared them so badly. 걔네를 그렇게 겁을 줬을까? 내가 왜 참지도 못하고 겁을 줬지? 하고 지금 후회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후회를 못 느꼈다면 나오죠 이제. Jill finds herself feeling overwhelmed, exhausted, and pretty guilty. guilty의 동그라미 발표하시면 되겠죠. 그럼 다 나왔네. 어땠다가 빡 쳤다가 후회하는 상황. 어떻게? 정답은 1번이 되겠죠. 자, 선생님이 지금 18번이랑 19번을 설명을 하는데 우리가 한 35분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면 지금 거의 한 10분 정도가 걸렸어요. 맞지? 내가 한 문제를 설명하는데 5분이 걸렸지만 여러분들은 이 18번, 19번을 푸실 때 최대 30초입니다. 최대 30초. 빠르면 10초 안에도 풀 수 있는 문제들입니다. 알겠죠? 그래야 그 시간을 절약을 해서 뒤쪽에다가 투자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을 믿고요. 충분한 연습을 통해서 나 이거 맞출 수 있네 라는 생각이 들 때까지 이런 문제들을 연습을 하신 다음에 실전에서는 나를 믿으세요. 쉬운 문제는 충분히 맞출 수 있겠지 하고 나를 믿고 풀고 다음 문제로 빨리 넘어가세요. 그래야 뒷부분의 시간이 확보가 됩니다. 아시겠죠?
일단 20번까지도요 우리는 최대한 빨리 풀어볼 수가 있어요. 20번 봅시다. 자, 20번부터요 여러분 지금 19년도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배열이 조금 다르긴 한데 20번부터 23번까지가 지금 주제 문제로 나와요. 일어나 20번부터 23번까지가 주제 문제로 나오고요. 그 다음에 31번부터 34번까지가 빈칸 문제인데 원래 근데 이 20번부터 23번까지 31번부터 34번까지 총 몇 문제입니까? 한 8문제, 9문제 정도 되죠? 얘들 전부 다 주제 문제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빈칸 문제까지 포함을 해서 선생님 지금부터 이제 주제를 확실하게 체크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둘씩 알려드릴 텐데 잘 따라오시고 잘 연습해 보세요. 가지고 그거 가지고 복습을 안 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고요. 선생님이 가르쳐 드리는 방법대로 연습을 조금 해보세요. 최대한 쉽게 알려드릴 테니까. 너무 지금 더워서 지금 졸린 거니? 약간 덥죠 좀? 그지? 더 내려달라고 할게요. 온도 좀. 잠깐만 내가 가서 그냥 하고 올게. 이성아 졸려? 그냥 먹을래 뭐? 뭐야? 진짜? 존나 잘해. 내가 봐. 못 먹을. 근데 차라리 아니 손으로 봐. 강한 거라고? 씹어. 아 씹어. 어때? 최대로 틀었거든요. 씹어 먹는 거야? 자, 그래서 우리 주제 찾는 법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20번 같은 경우에는 자, 20번입니다. 자, 봐봐. 처음부터 뭐라고 하고 있냐면요. 조금 더 크게 말해줄게. 니네 안 졸게. Don't get me wrong about liberal arts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Don't get me wrong 하면은 오해하지 말아라 라는 뜻입니다. 일단 적어두세요. 오해하지 말아라. 오해하지 말아라. Don't get me wrong about liberal arts. 여러분, liberal arts가 무슨 뜻인지 난 안다 손. 아무도 모르죠. 자유주의. 그치? 그치? liberal 알겠어. 자유의 art 예술인가? 그치? 근데 liberal arts 붙여놓으면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죠. 자,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의 단어 실력이 갑자기 좋아질 수 없기에, 그치? 여러분들이 시험 시간에 갑자기 실전에서 이런 단어들에 맞닥뜨리게 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요? 힘들어져요. 그치? 갑자기 당황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알려드릴게요. 어떻게? 여러분들 수학 열심히 했죠? 치환입니다. 치환. 그냥 모르는 단어가 있으면 딸기라고 놓고 푸세요. 알았죠? 딸기라고 놓고 푸세요. 딸기라고 놓고 푸시면 어차피 여러분들이 이 그 출제자들도 여러분들의 단어 실력에 대해서 그렇게 큰 기대감을 가지고 있지 않아. 그렇기 때문에 이런 단어들이 나왔을 때는 걔네에 대한 어느 정도의 충분한 부연 설명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딸기라고 놓고 푸세요. 알겠죠? 얘는 원래 인문학이라는 뜻인데요. 모르지? 봐도 모르겠죠? 왜 이게 인문학이에요? 자, art라는 말에는 원래 art가 기술이라는 뜻이에요. 예술이 아니라. 원래 태초에 영어 단어가 생겼을 때 art라는 말은 기술이라는 뜻이었어요. 근데
이제 문명이 생기고 농사를 짓고, 그지? 농사를 지으면서 공동체가 생기고, 공동체가 생기면서 사람들이 어느 정도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 되고, 배 따시게 되고 난 다음에 생긴 게 뭐예요? 예술이에요. 그때부터 예술이라는 말이 art를 같이 공용하게 된 것 뿐이지 원래는 기술이라는 뜻이었어요. 알겠니? 그래서 딸기라고 놓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근데 뭐라 그랬어요? 자, 첫 번째 말이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딸기에 대해서 내 말을 오해하지 말아라 라고 했어요. 그러면 아직 무슨 말 했어? 안 했어?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럼 지금부터 할 말을 오해하지 말아라. 그러면 지금부터 할 말 중에 사실이 아닐 수도 있는 것이 포함이 되어 있다는 걸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얘는 맨 처음부터 뭐라고 하고 있어요? 나 이 글의 흐름을 어떻게 뒤집을 거다라는 걸 예고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 적어두세요. 글의 흐름 반전 예고라고 적어두시면 되겠죠. 그 부분에다가 그리고 나서 봐봐. A liberal arts education can be valuable for many careers 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이 딸기 교육이 can be valuable, 가치가 있는, 유용한이라는 뜻도 되죠. 많은 경력들, 직업들에 유용할 수가 있습니다 라는 뜻이죠. It teaches you how to think about the problems and issues you will face in the real world. 무슨 뜻이에요? 이건 너에게 가르쳐준대요. how절을. 네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뭐에 대해서? 그 방법을, the problems and issues, 문제와 이슈에 대해서. 어떤 문제와 이슈입니까? You'll face, 네가 직면하게 될 실제 세계에서. 그러니까 네가 실제 사회에 나가서 직면하게 될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네가 생각하는 방법을 너에게 가르쳐 줄 수가 있습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또 그러면 방금까지 뭐예요? 딸기에 대한 좋은 장점들에 대한 설명들이 나오고 있죠. 계속 뭐라고? 장점 플러스 되는 부분들에 대한 설명이 이어지고 있죠. 그 다음에 it gives you perspective, analytical and problem solving skills. 다 뭐예요? 장점들이죠. 끝까지 다 안 읽어도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다음 문장에 보니까 뭐가 나옵니까? nevertheless가 나옵니다. 아까 뭘 했죠? 글의 흐름을 반전할 것을 예고를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말은 만약에 마이너스였다면 이제부터는 플러스, 플러스였다면 이제부터는 마이너스가 되겠다는 거죠. 자, 뭔지 모르겠지만 딸기라는 교육이 이런 장점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if you are a student, 네가 학생이라면 어떻게 해라? be smart, 똑똑해져라 라는 것은 지금부터 네가 조금 더 유용하게, 조금 더 효율적으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방법. 이 딸기라는 놈이 좋기는 하지만 무작정적으로 좋다 안 좋다? 그건 아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은지를 내가 알려주겠다라는 얘기인 거죠. Seek out internships and take electives. elective가 선택 과목이거든요. 인턴십을 찾고요. 그 다음에 선택 과목을 들으래요. like는 여러분, 자, 열거 나열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자, 앞에 있는 명사에 대해서 종류를 열거 나열해주는 방법이에요. 자, 얘네 중에 뭐가 있죠? 그렇지, search as가 있고요. 그리고 ranging from A to B가 있죠. 이때 ranging은 빠져도 같은 뜻입니다. from A to B도 마찬가지고. 자, 이런 종류들이구나 라는 것만 파악을 해주시면 됩니다. statistics, 통계학이나 프로그래밍이나 경영학 같은 것들을 들어라. 어떻게 해주기 위해서 너의 딸기 교육의 some, teeth가 명사로 이빨이라는 뜻도 있어요. 하지만 강력한, 위력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힘을 실어준다라는 거죠. 힘을 실어주기 위해선 이런 것들도 들어라 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럼 우리 다 나왔네요. 자, 뭐 하라고? 뭔지 모르겠지만 걔가 꼭 좋은 것만은 아니다. 1번 교육은 실리보다는 원칙에 대한 얘기는 안 나와 있었고요. 2번
인문 소양과 함께 뭐 실무 능력도 키워야 된다. 만약 마지막 문장 읽어보시면 나오긴 해요. Practical credentials. 이게 무슨 뜻이죠? 실용적인 어떤 자격들 같은 거 그런 걸 키워야 된다는 얘기 나왔는데 어쨌든 간에 2번 일단 체크해 두시고 3번 교양 과목의 비중을 줄여야 된다는 말은 나오지 않았어요. 4번 학교 교육은 미래 사회의 요구를 반영해야 된다라는 내용도 나오지 않았죠. 시장의 경제 논리를 인문학에 적용해서는 안 된다. 인문학이 무조건 나쁜 거다는 아니었습니다. 맞지? 아, 우리가 봤던 liberal arts가 인문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인문학이라는 게 그것 자체만으로 어떻지 않다? 충분하지는 않다라는 얘기였죠. 그죠? 그래서 2번을 짚고 넘어갔으면 됐던 문제였습니다. 자, 21번 보겠습니다. At school, our kids are trained to study diligently and individually so they can do better than others on exams. 학교에서요, 우리 아이들은 훈련을 받는데요. 뭐 하도록? study 하도록. 뭐를? diligently and 개별적으로, individually. So, 그래서 they can do better than others on exams. 어떻다고? 어떻게 훈련 받는다고? 열심히 개별적으로 체크해 두세요. 부사라는 것은 항상 여러분 연결사와 마찬가지로 부사라는 것도 항상 뭐를 결정합니까? 글의 흐름이라는 것을 결정합니다. 왜 그럽니까? 부사는 문장 내에서 꼭 필요한 성분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않죠. 그죠? 근데 부사를 꼭 왜 넣었을까? 강조하기 위해서 또는 필자가 원하는 글의 방향성을 부사로 실어주기 위해서 넣는 겁니다. 그래서 얘네가 글의 흐름이라는 걸 결정을 하게 돼요. 근데 우리 방금 봤던 뭐? individually, diligently 이런 것들 전부 다 부사잖아요. 그치? 그래서 개별적으로 열심히라는 거 거기다가 동그란 별표합니다. 열심히 공부를 하고 뿐더러 개별적으로 뭐예요? 혼자서 공부한다는 거죠. individually. 맞지? 일단 괜찮죠? So, they can do better than others. 그러니까 뭐야? 다른 사람들보다 더 잘하게 되기 위해서 라는 얘기가 되겠죠. If they seek help on projects from other students, they are criticized for cheating. 걔네가 help, 도움을 구하게 되면 on projects, 과제에 대해서 from other students, 다른 학생들로부터 그러면 걔네들은 criticized, 비난을 받는데요. for cheating. cheating이 뭐죠? 부정행위죠. 학교에서 cheating이라고 하면 부정행위입니다. cheat은 속이다라는 뜻이 있어서 바람을 피다라는 뜻도 있어요. 그지? 그래서 여러 가지 속이다가 다 되는데 학교니까 우리 부정행위를 보겠습니다. 부정행위를 한다고 비판을 받습니다. They're given multiple hours of homework a night. 하룻밤에 여러 시간들이 걸리는, 그러니까 엄청난 시간이 많이 걸리는 과제를 받게 되고요. Forcing them to trade time with others. 걔네들이 어떻게 하게 만든대요? force 목적 조동사 뭐 하도록 만든다죠. 그치? 걔네들이 뭐 하도록 만드는데? with others. 다른 사람들과의 시간을 for more time. 더 많은 시간과 대체하게 만듭니다. working in isolation. 어떻게 하는 시간? 혼자서 고립되어서 일하는 시간으로. 자, 그러면은 사회가 어떻게 만드는 거야? 애들을 고립되게 만들고 있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아요? 그 다음에 하는 얘기도 보니까 같은 얘기예요. Over and over 계속해서 they are reminded that their future success in the workplace depends on individual performance. 어떻게 하고 있다고? 개인적인 성과에 의해서 모든 게 미래도 결정되고 얘네들의 성적도 결정되고 한다라고 사회에서 계속 이야기를 듣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지? 자, 그러면 우리 이제 다 나왔어. 근데 statistically 통계적으로 봤을 때 it doesn't 그렇지는 않다는 겁니다. But this approach 여기다가 이제 네모 박스 별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앞에 봐봐. 영어는 뭘 싫어하죠? 반복을 싫어합니다. 그죠? 반복을 싫어하는데 굳이 필자가 어떻게 했어요? 내가 방금까지 이야기했던 거를 다시 끄집어내서 한 단어로 정리까지 해서 this approach라고까지 하면서 말을 꺼낸 이유는 강조하기 위해서예요. 자, 이런 말들이 나왔을 때요, 여러분.
이런 말들이 나왔어요, 여러분. 이 A에 해당하는 부분들이요. 지금부터 필자가 다시 한번 내가 이거를 끄집어내서 나 지금부터 들어간다. 이거에 대해서 중요한 설명 들어간다. 라는 시그널이에요. 그래서 얘네를 무시하고 넘어가시면 안 돼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글을 읽을 때 얘네들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에 대한 거는 반드시 네모박스를 치던 별표를 치던 해서 반드시 보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this approach입니다. this approach가 뭐죠? 이 접근법. 우리 방금까지 어떤 접근법을 봤죠? 애들한테 어떻게 가르치는 거야? 너 혼자서. 그래야 뭐 성과도 더 좋아. 그지? 그런 접근법이죠. 하지만 이 접근법, to learning, 학습에 대해서 이런 접근법은 does do one thing. 한 가지는 확실하게 한대요. does가 여기서는 뭐예요? 두동사로 강조한 거죠. 두동사로. 그지? It dramatically raises their stress levels while robbing them of social connections, sleep, attention, happiness, and health. 뭐래요? 스트레스 레벨을 올린대요. 여기서부터 이미 마이너스야 플러스야? 마이너스죠. 그 다음 나오는 내용 모두 뺏어간대. rob them of잖아. 뭘 뺏어간대? 사회적 관계, 수면, 집중력, 행복, 그리고 건강까지 뺏어간대. 다 마이너스죠. 됐지? 그럼 우리 글의 흐름이 어떻게 됐죠? 꺾여버렸죠. 됐니? 그래서 우리 어디로 가면 돼요? 이제 선택지를 한번 살펴보면 되는 겁니다. 자, 처음에 뭐라 그랬죠? 개인적으로 성취를 하는 것이 좋다라고 사회적으로 우리가 교육을 받는다. 하지만 실상은 그렇다 그렇지 못하다? 그렇지 못하다. 그래서 정답 몇 번? 3번이 되는 겁니다. 됐니? 자, 22번부터가 조금 헷갈리는 부분들이 있었을 거예요. 자, 그럼 얘도 한번 봅시다. 자, 이제부터 중요한 거 나옵니다. 잘 보세요. 어떻게 이렇게 졸려서? 저기 그 졸리신 분들이 있잖아요. 뒤에 그 스탠딩 책상이 있거든요. 거기서 보셔도 돼요. 거기서 보셔도 돼요. 한 개가 더 있거든? 한 개가 더 있어서 내가 조금 있다가 쉬는 시간에 갖다 드릴게. 자, 22번. 자, although 동그라미 일단 해두시고 접속사입니다. Photocopiers are made for easy use by anyone. Their complicated features and interfaces can make them frustrating. 자, 보세요. 문장의 맨 첫 머리에 although 절이 왔습니다. although 절이 무슨 뜻이죠? 비록 뭐하지마 저저저 그지? although A, B라고 한다면 비록 A 하지만 B 하다라는 뜻입니다. 자, 이 말은요. 자, 일단 쓸 시간 줄 테니까 앞에 봐봐봐. 자, A에 대해서 필자가 어떻게 한 거죠? A가 아니다라고 한 겁니까? A가 맞다고 한 겁니까? 맞다고 한 겁니다. 자, 뭐라 그랬죠? 자, 지금 아니라고 대답하신 분들은 비록 A 하지만 이라는 말은 A가 맞기는 하지만 이라는 뜻이에요. 그치? A가 아니라고는 안 했어. 자, 예를 들어서 정민아, 네 말이 맞기는 하지만 비록 그럼 맞다고 하긴 했잖아. 그치? 맞긴 맞아. 이게 아니라고 하진 않았어. 근데 어디에? B에 조금 더 중심점을 실어주는 거예요. 포커싱을 실어주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일치불일치 문제 같은 걸로 A는 아니다라고 나왔으면은 얘 찍어주셔야 되는, 얘 맞다고 찍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아니라고. 틀린 것을 하면 A는 아니다라고 하면은 1번 찍어주셔야 되는 문제인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although A라고 했을 때는 비록 A이지만 일단 A가 맞긴 하다는 거야. 하지만 얘보다는 얘에 조금 더 집중을 하고 싶다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근데 요런 것들이 자, 무게중심이 이동을 하는 것들이 있죠.
그런 장치들이 문장의 맨 첫 머리에 등장을 하게 된다면 그 글은 반드시 두괄식입니다. 알겠죠? 그 글은 반드시 두괄식이에요. 뭐라고 했죠? 첫 머리에? Photocopiers are made for easy use by anyone이라고 했죠. 누구한테든 use가 명사 형태로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 사용입니다. 사용. 쉬운 사용을 위해 만들어졌다. 비록 그렇긴 하지만 쉬운 사용을 위해 만들어진 거잖아요. 원래 의도는 그거였을 거 아니야. 하지만 their complicated features, 그들의 복잡한 기능과 그리고 interface가 뭐예요? 작동법 같은 거죠. 그지? interfaces가 can make them frustrating. 걔네들을 좌절하게 만들 수가 있대요. 일단 복사기라는 게 쉽게 만들어지긴 했어요. 그지? 근데 작동법이 워낙에 복잡하다 보니 그래서 사람들이 가동할 때 좌절을 하게 된대요. 자, 그러면 맨 첫 번째 문장만 봤을 때 얘는 뭐예요? 맨 첫 번째 문장만 봤을 때 필자가 뭘 제시했죠? 자, 문제점이라는 것을 제시했습니다. 문제점이라는 걸 제시했어요. 맞지? 그랬을 때 우리가 문제점이 나왔을 때 반드시 확인해 봐야 되는 것은 뭐냐면 해결책이라는 것이 있는지 그 여부를 판단을 빠르게 해주셔야 돼요. 내가 얘기했지? 효율적으로 문제를 푸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는 거라고. 자, 이게 왜 선생님이 이렇게 문제를 가르쳐 드리느냐? 배명은 선생님한테 굉장히 여러 번 들었죠. 태초에 글자라는 게 생겨났습니다. 글자가 생겨난 다음에 사람들이 뭘 하기 시작했죠?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근데 처음에 글을 쓸 때는 활자도 없죠, 인쇄도 없죠, 책도 만들어지지 않았죠. 굳이 책을 쓴다면은 책을 만약에 뭐 이렇게 종이가 만들어지고 나서 처음에 책을 만약에 출판을 한다라고 하면은 한 자씩 다 적었어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보급이 많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고. 그지? 소수의 극소수의 선택된 사람들만 책을 볼 수가 있었단 말이죠. 근데 글자를 배웠으니까 나는 글을 쓸 수는 있잖아. 근데 내가 혼자서 글을 쓰겠죠. 뭐 일기나 뭐 이런 거 쓰겠지. 그지? 그런 것들 썼을 때 글의 형태라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굉장히 정갈했을까 아니면 조잡했을까? 조잡했겠죠. 그지? 그런데 나중에 이제 책이라는 게 나타나고 나서 그때부터 사람들이 내 글, 이 글 하면서 돌려보면서 점점 더 이렇게도 쓸 수 있구나. 이렇게 쓰는 거는 내 글을 볼 때는 내가 객관적이지 못하잖아. 근데 남의 글을 볼 때는 굉장히 객관적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쓰면 좀 안 되겠네. 하게 되면서 점점점 수정을 거쳐 나가면서 지금에 이르게 된 거죠. 그래서 그 글의 형식이나 틀 같은 것들이 명령문이든 설명문이든 이런 것들이 그치? 전부 다 어떻게 된 거예요? 정형화가 됐다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모의고사 수능 여기에 발췌를 해서 교수님들이거든요. 교수님들이 고르고 골라서 발췌하는 이 글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정형화된 글들만 갖다가 쓴다고요.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필자가 어떤 방식으로 글을 전개해 나가는지 그걸 알고 있으면 글의 전체를 읽지 않아도 앞에 내용을 보고선 이런 내용이 이어지겠네.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나랑 그걸 연습하자는 거야. 나는 여러분들한테 글의 방식을 필자가 전개해 나가는 방식을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내가 발명했냐? 아니에요. 나도 무수한 공부를 통해서. 그리고 선생님도 선생님의 독해 선생님이 있었어요. 그지? 그 독해 선생님이 대한민국 편입계 1등이에요. 그리고 그 선생님의 수제자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믿으셔도 돼요. 그리고 내가 이 얘기까지는 원래 첫날에 안 하려고 했는데 배명은 내가 얘기했죠. 내가 지금 한 7, 8년 차 정도 되는데 1년 차에는 조금 시행착오를 겪었고 2년 차에 선생님이 이 방식 그대로 지금보다 훨씬 어렵게 설명을 했거든요. 내가 지금 엄청 풀어서 쉽게 설명해주고 있는 거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설명해줘서 애들을 훈련을 잘 시켜서 그때 내가 3학년들 50명 데리고 있었거든요. 그 중에 42명이 1등급을 받았어요. 수능에서 1등급을 받았어요. 진짜로 그때는 심지어 3대 평가였어요. 절대 평가도 아니었어요. 90점 넘으면 1등급이 아니었다고. 알겠지? 증명이 된 방법이니까 잘만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죠? 그래서
어디까지 얘기했니? 해결책을 있는지 없는지를 따져보시면 되겠고요. 해결책이 있다면 1번 해결책을 제시를 했다면 그러면 해결책이 주제가 됩니다. 그런데 해결책이 없이 문제점만 제기를 했다면 문제점만 제기를 했다면 이때는 문제점 자체가 주제가 됩니다. 내가 여러분들이 이거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고 못 푼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거를 지금 해설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알겠지? 조금이라도 더 효율적으로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드리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열을 올리면서 기침을 가면서 자는 애들 다 깨워가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라고. 알겠죠? 자, 그러면 앞에다가 뭘 깔아놨어요? 일단 문제점을 깔아놨어요. 뭐? 복사하기가 어렵다. 오케이? They need periodic maintenance. Maintenance. periodic이 무슨 뜻이죠? 정기적인이라는 뜻이죠. 반대말은 뭐죠? 간헐적인. intermittent라는 뜻이 있죠. intermittent이란 말이 있죠. intermittent. intermittent야, intermittent. inter까지는 괜찮죠? M-I-T-T-A-N-T. 자, 정기적인 유지 관리가 필요하고요. 그것은 어떤 과제냐면 tasks that require specialized knowledge such as how to install a toner cap. 안 봐도 되죠. 뒤에는 search 해지니까. 그지? tasks 우리 아까 열건 아이디라고 했죠. That requires specialized knowledge. 전문화된 지식을 필요로 하는 그런 과제들이래요. 예를 들어서 뭐 토너를 간다든지 등등등등. 그지? 그리고 그런 것들은 tends to be unevenly distributed among users. 사용자들 간에 어떻게 돼 있대요? unevenly. 공평하지 않게 분포가 돼 있고 분배가 돼 있다는 것은 잘 아는 사람이 있고 잘 모르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쵸? 그리고 나서 뭐라고 했죠? These characteristics. 아까도 얘기했죠. 다시 굳이 끄집어낸다는 건 이거에 대해서 중요한 얘기 한번 해볼게요. 네모 박스 발표합니다. These characteristics. 그러면 지금 복사기에 대한 비판을 하고 있는 건가? 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여기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These characteristics. 이러한 특징들이 are wonderful. 이미 형용사부터 굉장히 아름답죠. 그지? 멋진 stimuli. 이게 뭐죠? 자극이죠. 자극을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For informal interactions. 비공식적인 상호작용에 대해서. 왜냐하면 그들이 사람들한테 뭘 줍니까? Natural reasons. 자연스러운 이유를 줍니다. To launch into conversation. launch가 무슨 뜻이죠? 점심 말고 시작하다, 출시하다는 뜻이죠. 그지? 대화를 시작할 자연스러운 이유를 주기 때문에. 그럼 다 나왔네요. 맞지? 뭐 한다고? 복사기가 오케이 어렵긴 해. 근데 그 어렵기 때문에 전문화된 지식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어떻게? 내가 이걸 하는 법을 잘 모르면 어떻게 하겠어요? 물어보겠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대화라는 게 이루어지게 되겠죠. 그지?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 회사 가면은 복사실에서 그렇게 사랑이 많이 이루어져요. 탕비실이랑요 복사실에서 그렇게 사는 커플의 CC가 많이 생깁니다. 왜? 소소한 얘기들을 할 수가 있거든 거기서는. 그지?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 대화를 이끌어낸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럼 정답 몇 번입니까? 5번이 되겠죠. Workplace photocopiers are conversation booster인데 여러분들이 헷갈리고 오답으로 찍었을 수도 있을 만한 거 4번. 그죠? 4번밖에 없네. 4번. 하이테크 머신스가 뭐예요? 고난도 최첨단 기술, 고난도 기술의 기계죠. 근데 그게 뭐래요? work stress의 소스래. 여기까지는 뭐였어? 문제점이었단 말이야. 근데 봐봐. 앞에 봐봐. 해결책의 여부를 따져보라 그랬는데 여기서는 완전한 해결책이 아니라 뭐였어요? 그 문제점에 대한
해소책이죠. 해소책. 해결책이라기보다는 뭐도 될 수 있어? 해소책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야. 문제점인 줄 알았더니만 이런 장점이 있네. 그지? 그 문제점이 어느 정도 상쇄될 수가 있는 해소책이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 것들도 해결책이라고 보셔도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얘는 work stress를 유발하는 원인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 중심 소재라는 게 있죠. 여기서는 중심 소재가 뭡니까? 한 단어? 복사기. 그지? 걔는 반드시 어디에 들어가야만 해요? 선택지에 들어가야만 해요. 머신즈라고 한다는 것 자체가 지금 오늘 최첨단 머신즈라고 한다는 것 자체가 그 논점에서 벗어난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알겠니? 23번 보겠습니다. 자, in the good old days, you earned full positive feedback slowly through good deeds or other accomplishments.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좋았던 옛날 시절에 you earned, 너는 얻었습니다. 긍정적인 반응을 어떻게? 천천히. 야, 이런 거 하나씩 체크해줘라 그랬죠. 부사 같은 것들. 어떻게 얻었대요? 천천히 얻었대요. 천천히. through 뭘 통해서? good deeds. deed가 뭐예요? 행동입니다. 행동. 좋은 행동들, 즉 선행이나 or other accomplishments. 다른 성취들을 통해서. 옛날에는 내가 뭘 했어? 뭔가 선행을 베풀거나 뭔가 좋은 일을 하거나 성취를 이루었어. 그러면 사람들이 칭찬을 줄 때까지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지? 저 이거 좋은 일 했습니다 하고서 칭찬해달라고 가가지고 누구한테 이야기를 따로 하지는 않잖아. 그거를 사진을 찍어가지고 사진을 인쇄해가지고 저 이런 일 했습니다 하고 보여주면서 다니진 않잖아. 그지? 자, 뭐라고 했냐면요. 옛날이라고 이미 옛날 시점을 이야기했죠. 얘는 뭐예요? 비교 대조예요. 근데 뭐의 비교 대조예요? 시점 간의 비교 대조예요. 시점 간의 비교 대조입니다. 정신 차리고 시점 간의 비교 대조입니다. 그래서 옛날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뭐 오늘날이 나오겠죠. 요거까지만 하고 잠깐 쉴 테니까 조금만 참아. 알겠지? 오늘날이 나오겠죠. 옛날이 나왔으니까. 그러면 얘가 뭐가 됐든 간에 얘가 얘랑 다르다. 근데 옛날이 나왔고 오늘날이 나왔으면 보통은 어느 쪽에 포커싱이 맞춰질까요? 오늘날에 맞춰지겠죠. 오늘날을 넣었다가 주제가 될 겁니다. 됐니? 옛날에는 천천히 그런 피드백을 받았는데 오늘날에 with the advent of social media, 소셜 미디어가 출현하면서가 되겠죠. 그지? 그러면 여기서도 중심 소재가 뭐가 될까요? 소셜 미디어가 되겠죠. 네모 박스 해둡니다. Our children become impatient.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된대요? 조급해진대요. 뭐에 대해서? For an immediate answer. 아까 전에 우리 봤던 뭐? slowly랑 완벽하게 대조가 되고 있죠. 그지? 즉각적인 답 또는 좋아요를 within minutes of sending that urgent piece of information out. 그 정보를, 긴급한 정보를 보내고 몇 분 안에 좋아요나 뭔가 피드백을 받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들 인스타 스토리에 올렸을 때처럼. 맞지? 그거 몇 분 간다고? 몇 시간 간다고? 24시간 가나요? 스토리 올리면 24시간이야? 피드에 올리면 0구고 내가 인스타를 안 해서 몰라요. 아무튼 그거 올리자마자 그 뭐 스토리 올리면은 누가 봤는지도 다 보인다며. 그렇지? 그런 거 하나하나 집착하잖아 니네. 거기에 그 하트 달리냐 안 달리냐 이런 것도 보잖아 니네. 그렇지? 누가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눌러줬으면 좋겠고 막 그런 거 있잖아. 그치? 선생님이 옛날에 원래 페이스북을 했었는데요. 초창기에 2009년도부터 했었거든요. 2009년도부터 페이스북을 여러 해 동안 했어요. 그래도 한 6, 7년간 했는데 나도 SNS 했어. 어렸을 때 싸이월드도 했고요. 페이스북을 했어요. 페이스북을 했고 나 인스타도 있는 거 계정은 있어요. 계정은 있는데 내가 아무것도 게시물이 없어서 그렇지. 내가 SNS 안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 페이스북 했을 때 선생님이 지금이야 뭐 팔로워 뭐 2,000명, 10,000명 막 이러지만 그때는 선생님이 그래도
꽤 친구가 많은 편에 속했거든요. 페이스북 친구가. 선생님 페이스북 친구가 2,500명이었어요. 페이스북은 맛팔밖에 안 돼요. 맛팔밖에 안 돼요. 나 혼자 구독하는 게 안 돼요. 나 혼자 팔로잉 하는 게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다 같이 이제 이렇게 하는 건데 어쨌든 친구가 많았어요. 근데 그때 처음으로 인터넷 SNS 해킹이라는 게 유행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게 첫 타자가 나였어요. 그래서 내가 해킹을 당하고 난 다음에 몰랐지. 난 당연히 몰랐지. 근데 애들이 갑자기 막 전화가 오고 문자가 오고 난리가 난 거야. 봤더니만 내 그 계정을 해킹을 해서 2,500명이나 있잖아요. 또 그 좀 친구가 좀 많은 계정들을 해킹을 했나 보더라고. 그래서 다 개인 메시지로 해가지고 뭐 음란 사이트명 뭐 그런 것들을 다 돌린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런 일 자체가 처음이었다 보니 사람들이 난리가 난 거야. 내가 이름이 영어 이름 데런이거든. 데런이 난리 미쳤다 지금 갑자기 미쳐가지고 막 음란 사이트 막 보내고 난리가 났다. 막 사진도 보냈어요 막. 그래가지고 와 여기저기서 전화 오고 난리 났죠. 근데 다행히 그날 저녁에 뉴스가 뜨면서 해킹이 지금 유행이다 조심해라 비밀번호 빨리 바꾸고 뭐게 어쩌저쩌게 해라 해가지고 일단락이 되긴 했는데 내가 그때 어린 나이에 너무 충격을 먹어서 그때부터 내가 SNS를 잘 안 합니다. SNS를 안 하는 첫 번째 이유가 그거고 두 번째 이유는 그거 보고 있으면요 여러분들 인스타 같은 데는 맛있는 거 예쁜 거 내가 이번에 산 명품 내가 이번에 사귄 여자친구 남자친구 그지? 여자친구랑 어디 놀러 갔어 아니면 뭐 어디 여행을 갔어 이런 좋은 것들만 올립니다 맞지? 그지? 근데 그럼 내가 인스타를 계속 보고 있으면 다른 사람들의 인생은 다 존나 행복해 보여요 그지? 내 인생만 어때요? 불행해 보여요. 내가 안 하는 이유의 두 번째가 그거예요. 안 하는 이유 중에 두 번째가 잘 안 해요. 근데 이제 선생님은 고민을 계속 하고는 있어. 홍보용으로 인스타를 쓸까 말까 하죠. 홍보용 계정으로 쓰는 것 정도 괜찮잖아. 그래서 그런 거를 하나를 만들까 고민을 하고 있긴 한데 어쨌든 SNS가 그런 사람들한테 뭐 긴급한 뭐 대답을 원하게 만든답니다. 뭐가 없어졌어요? 참을성이라는 게 없어지게 된 거예요. As a text to one person or group, the hundreds of friends they've amassed, or the entire world. 자 이런 것들 어쨌든 무슨 얘기하고 있는지 알겠죠? 그리고 나서 보니까 I just have to check again to see if anyone has responded yet. 누가 답장을 했는지 빨리 봐야 될 것 같아 라는 뜻이죠. 그치? 그러니까 애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아주 그냥 SNS에 빠져버렸어요. 맞잖아. 거기에 지금 그게 내 인생이야. 인스타가 내 인생이야. 그 정도가 됐다고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더 읽어? 안 읽어도 돼요. 새끼 자꾸 왜 자꾸 선택지 다 읽지도 않고 선택지로 가래. 그치? 자, 내가 안 읽어도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 다음 문장 볼게요. Every positive response gives a small drop of dopamine right into the brain's reward center. 같은 얘기하고 있죠. 뭐 하고 있는데 왜 그렇대? 모든 긍정적인 리스폰스가 뭘 준대? 도파민을 준대. right into 바로 직접적으로 어디에? 뇌의 보상센터에다가. 그렇기 때문에 애들이 거기 미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even more의 동그라미. 그 다음 문장에 플러스의 동그라미. 그 다음 문장에 does의 동그라미. 전부 다 꺾여요 안 꺾여요? 글의 내용이 안 꺾이죠. 다 같은 흐름으로 갈 수밖에 없는 연결살들로 이루어져 있죠. 마치 even more 게다가 더 심지어는 이런 뜻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굳이 앞의 내용이랑 똑같은 내용인데 다 읽어서 시간을 낭비할 필요가 없다. 됐니? 그럼 우리 선택지로 한번 가볼게요. 진짜로 이제 1번 What makes social media addictive? 무엇이 소셜미디어를 중독성 있게 만드는가? 맞아요? 맞죠? 그거에 대한 설명하고 있는 거잖아요. 애들이 왜 자꾸 SNS에 미치는데 왜? 도파민 준다며. 그치? 도파민 주고 그 뭐 하나하나가 좋아요 하나하나 하트 하나하나 댓글 하나하나가 애들한테 뭘 준대? 뇌에다가 도파민을 바로 쏴준대. 그치 영우야? 그치? 그래서 지금 그렇다라는 거잖아. 그래서 정답 몇 번? 1번이 되는 거죠. 2번 Differences between various social media. 여러 가지 소셜 미디어를 비교한 겁니까? 아니죠. 3번 Importance of controlling social media use.
소셜미디어의 사용을 컨트롤하는 것의 중요성. 그래서 그걸 컨트롤하라는 얘기였습니까? 그것도 아니었죠. 그지? 자, how information spreads through social media. 어떻게 정보라는 것이 퍼지는지 뭘 통해서?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5번 effectiveness of social media in communication. 대화에서의 소셜미디어의 효율성. 자, 여러분 이 5가지의 선택지를 보고 헷갈리지 않을 수 있는 방법. 아까 전에 내가 설명했던 것 중에 있거든요. 자, 원래 옛날에는 어떻게 그랬어요? 비교 대조를 통해서 옛날에는 우리가 천천히 피드백을 구한다라고 했는데 이제는 어떻게 됐다고? 애들이 소셜미디어에 미쳐있다. 그것 또한 뭐일 수가 있죠? 문제점이죠. 근데 그 문제점에 대해서 해결책이 나왔니 안 나왔니? 안 나왔죠. 그렇기 때문에 문제점 자체가 주제가 된 겁니다. 애들이 뭐 한다? SNS에 미쳐 돌아간다. 그지? 왜 중독이 될까? 그거에 대해서 지금 파헤치고 있는 글인 거죠.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정답을 1번으로 찍고 확실하게 넘어갈 수가 있는 문제였던 겁니다. 자, 여기까지 보고요. 잠깐 쉬었다가 29분이거든요. 40분까지 쉬었다가 우리 다음 보도록 합시다.